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장기업 파마리서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파마리서치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기술적 흐름부터 펀더멘털, 산업 전망과 경쟁사 비교,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과 차트 분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의 주가는 최근 1년 새 무려 3배 이상 급등하며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1년 전 약 10만원 선이던 주가가 2024년 말에는 26만원을 넘었고 2025년 3월경에는 37만원대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그리며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모습인데요. 특히 2024년 9월 초 2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주가가 단숨에 상한선에 가까울 정도로 뛰었고 2025년 3월에는 유럽시장 진출 기대감으로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급등 원인들을 잠시 후 자세히 다루겠지만 차트만 봐도 중요한 모멘텀 때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며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주가 패턴을 돌아보면 2021, 2022년 바이오주 조정 국면에서는 파마리서치 주가도 한때 10만원 아래로 떨어지며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탄탄한 실적 성장에 힘입어 2023년부터는 빠르게 회복했죠. 2023년 한 해 동안 주가가 3배 넘게 뛰었고 2024년에도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주가 흐름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조정 시마다 이전 고점이 새로운 저점 역할을 하며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초 약 18만원대였던 주가는 같은 해 중반 20만원 후반까지 상승한 후 잠시 숨 고르기를 했지만 18만원 부근의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세를 타며 2024년 말 26만원대 이전 최고점을 돌파하자 그 가격대가 지지선으로 자리잡고 이후엔 더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30만원대 후반으로 기술적으로는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상승 모멘텀이 워낙 강해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 분석을 보면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구간마다 평소 대비 수배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수급 주체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매수세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주가 상승 국면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증권사들이 추가 상승 여력을 언급하자 상승 추세를 확신한 투자자들의 매수 주문이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3월 말에는 주가가 증권사들의 기존 목표 주가를 넘어설 정도로 오름세가 강했습니다. 차트 패턴으로 보면 중장기 상승 추세선을 탄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60일, 120일 등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며 주가를 떠받치고 있고 단기 조정이 와도 추세선 하단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으로는 30만원 선이 거론됩니다. 과거에 잠시 저항선이었던 30만원 부근이 이제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향후 조정 시 이 부근에서 매수세가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저항선으로는 일단 최근 고점인 37, 38만원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미 증권사들이 목표주가 40만원을 제시하며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40만원은 다음 심리적 목표 겸 저항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40만원 선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모멘텀이 붙으며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으니 단기 변동성에는 유의해야겠습니다. 정리하면 파마리서치 주가는 뚜렷한 상승 추세 속의 중요한 가격대마다 지지와 저항을 형성하며 계단식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최근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대형 호재 뉴스와 실적 성장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을 들 수 있고 이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었죠. 기술적 지표상 단기 과열일 수 있으나 추세의 힘이 강력해 당장은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상으로도 연일 긴 양봉이 나타나며 매수 우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조정 시 윗꼬리가 거의 달리지 않는 등 매도 압박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상승 추세 지속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주가가 단기간 크게 오른 만큼 일시적인 조정이나 숨 고르기가 올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재무실적과 사업 구조면에서 탄탄한 편인데요. 최근 몇 년간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숫자로 보면 회사 매출은 2015년 약 375억원 수준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1948억원, 2023년에는 261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3년 사이 매출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진 셈입니다. 영업이익도 2021년 525억원, 2022년 659억원, 2023년 926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수익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영업이익률 35%는 일반 제조업은 물론 상당수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탁월한 수익성입니다. 매출이 성장하면서도 이익률을 유지했다는 건 규모의 경제 효과와 우수한 비용 관리 덕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적도 기대가 큰데요. 증권가에서는 2024년 매출 3,400억 원, 영업이익 약 1,300억 원 수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서 연간으로 매출 3,000억 원, 영업이익 1,000억 원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2025년 전망은 더욱 밝습니다. 최근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에 매출 4,000억 원대, 중반, 영업이익 1,700억 원 이상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연간 성장률로 보면 매출과 이익 모두 35%의 고성장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는 뒤에서 다룰 신사업 및 해외 진출 효과가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파마 리서치의 사업 구조도 살펴볼까요? 이 회사는 크게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세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의료기기 부문 매출 비중이 약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화장품 부문이 약 22%, 의약품 부문이 18%가량 됩니다.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되는데 사실 화장품 부문도 넓게 보면 리쥬란 브랜드를 활용한 코스메틱 제품 매출이고 의약품 부문도 주력 기술인 PDRN 등을 활용한 주사제 매출로 볼 수 있어요. 핵심은 의료기기 부문인데 여기에는 파마 리서치의 간판 제품들이 속해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무엇보다 주름 개선 의료기기 리쥬란을 꼽을 수 있습니다. 흔히 연어주사, 스킨 부스터라고 불리는 바로 그 제품이죠. 리쥬란은 연어의 DNA 조각 PDRN,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를 이용한 조직 재생 물질을 피부 진피층에 주사하여 피부 재생과 탄력 개선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2014년 국내 출시되어 국내 최초로 스킨 부스터 개념을 시장에 정착시킨 제품이고 현재 국내 스킨 부스터 시장 점유율 1위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주력 상품입니다. 리쥬란의 성공으로 파마 리서치의 매출이 크게 성장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2023년에만 리쥬란 관련 매출이 국내외 합쳐 약 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리쥬란 신화를 바탕으로 파마 리서치는 국내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리쥬란 외에도 제품 포트폴리오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 리주비엘이 있는데 필러 시장에서도 시술용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절강 주사제 콘쥬란도 파마 리서치의 대표 제품 중 하나입니다. 콘쥬란은 무릎 관절 등에 주입하여 연골 재생과 통증 완화를 돕는 주사제로 관절염 치료에 사용됩니다. 역시 연어 DNA 유래 PDRN 성분을 활용한 재생치료 개념으로 개발된 제품이죠. 이처럼 미용과 재생의학 분야에서 피부부터 관절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오 인공 눈물이나 저만제 등 안과용 제품, 그리고 리쥬란 화장품, 라인업 앰플, 크림 등 피부 재생 화장품도 보유하고 있어 주력 기술을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R&D 투자 및 전략도 펀더멘털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파마 리서치는 최근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만큼 이를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에 적극 투입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회사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우선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고도화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리쥬란의 적응증 확대나 신규 스킨 부스터 제품군 개발 혹은 전혀 다른 새로운 바이오 치료제 연구 등에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략적 인수합병도 검토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작 법인을 세우는 등의 전략을 고려 중입니다. 이미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외 주요 거점의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혁신 기술 확보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R&D와 M&A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전략은 회사의 중장기 펀더멘털을 더욱 탄탄히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무 구조 측면에서는 2천억 원 투자 유치로 자본이 크게 확충되어 우량해졌습니다. 이번 투자금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들어온 것으로 2024년 9월에 CVC 캐피탈이라는 글로벌 사모펀드로부터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유동성은 좋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파마 리서치는 무차익 경영에 가까울 정도로 재무 안전성이 높은 편이었는데 여기에 대규모 현금까지 확보하면서 재무적 여력이 한층 강화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발행한 우선주가 향후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 주식수 증가 희석라는 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이 자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글로벌 사업 가속화 효과가 더 크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죠. 요약하면 파마 리서치는 고성장하는 실적, 높은 이익률, 강한 주력 제품 경쟁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R&D 및 글로벌 확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재무 구조도 양호의 성장에 필요한 실탄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펀더멘털 덕분에 주가 급등이 실적 기반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잘 버는 바이오 기업이라는 점이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죠. 적자투성이 신약 개발주와 달리 이미 탄탄한 본업 수익을 내면서도 성장성이 열려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마리서치가 속한 산업과 시장 환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미용 및 재생의료 시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흔히 에스테틱 바이오 분야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K-뷰티의 인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K-메디컬 에스테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툴리눔 톡신이 세계 시장을 휩쓴 데 이어 이제는 K-스킨 부스터가 차세대 수출효자 산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과 파마리서치의 위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성장하는 글로벌 에스테틱 재생의료 시장에서 확고한 국내 1위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K-톡신 다음은 K-스킨 부스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미용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스킨 부스터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데 그 최전선에 파마리서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2024년 초까지 중국에서 스킨 부스터 허가를 받은 해외 기업 7곳이 모두 한국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파마리서치가 중국, 동남아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대만, 유럽, 중동 등 신규 시장에 차례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이야기할 유럽 진출 본격화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또한 파마리서치가 보유한 리쥬란 브랜드 파워는 화장품 등 다른 분야에도 확장되고 있어서 종합 에스테틱 브랜드로의 성장 가능성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마리서치의 향후 전망에 대해 기술적 측면과 펀더멘털 측면을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차트 흐름을 보면 파마리서치 주가는 현재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 추종형 관점에서 보면 뚜렷한 하락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존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에도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이지만 증권사들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40만원 후반으로 제시하며 지금 수준보다 더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실적 증가를 미리 주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른 만큼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급등 이후에는 크진 않아도 10-20% 내 조정이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도 37만원대를 찍은 후 잠시 쉬어가거나 일부 눌림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한 조정 국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30만원대 초중반 지지선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 환경 변화나 예기치 못한 이슈로 주가가 과하게 조정받는다면 오히려 그때는 분할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뉴스 흐름이 이어져 40만원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상승 채널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가는 펀더멘털 개선 속도에 맞춰 중장기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파마리서치의 성장 스토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 해외 진출 본격화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리쥬란의 유럽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2024년 말시 인증을 획득한 만큼 2025년에는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리쥬란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초기의 규모가 크진 않아도 유럽 시장에 문을 열었다는 상징성이 크고 점차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미용 선진국으로 런칭을 확대해갈 전망입니다. 이는 파마리서치의 실적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2025년 매출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핵심 근거가 바로 유럽 수출 증가이죠. 더 나아가 미국 시장도 장기 성장 모멘텀입니다. 아직 FDA 승인을 받기 전이지만 미국 메디스파 시장의 트렌드를 감안하면 리쥬란이 진출할 경우 상당한 잠재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마리서치는 CVC 캐피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확보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활용해 미국과 남미 시장 진출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낸다면 회사의 매출 규모와 위상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성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파마리서치는 현재 단일 제품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리쥬란 제품군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향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와 라인업 다각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예컨대 차세대 스킨 부스터 개발이나 모발 재생, 흉터 치료 등 PDRN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의료기기 출시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관절 재생 치료제나 상처 치료제 등으로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회사 측도 글로벌 투자 유치 자금을 통해 새로운 성장 옵션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M&A를 통해 새로운 제품 기술을 들여오거나 내부 연구로 혁신 제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가시화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위험 요인으로는 리쥬란 한 제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단기에는 장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만약 리쥬란 관련 예상치 못한 이슈가 생긴다면 회사 실적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까지 리쥬란은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로 시장 평가를 받고 있고 경쟁품들도 아직 기술 격차가 있어 당장은 큰 우려는 없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현재 PER이 20배 안팎으로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는 향후 이익 증가를 선반영한 수치인데요. 만약 향후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되며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진출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지연되거나 규모가 기대보다 작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기대 실망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RCPS 전환 등으로 향후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당 가치 희석이 있을 수 있고 대주주의 지분율 변화 등도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약 38%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구조이지만 CVC와의 제휴 이후 지분 관계 추이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증권사들의 중장기 전망을 종합하면 파마리서치는 2024년-2025년 역대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이익 증가 속도에 맞춰 주가도 중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2025-2026년에는 유럽 매출이 본격화되고 미국 기타 해외 진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파마리서치는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스킨 부스터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주가 수준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보수적인 가정도 해봐야겠죠. 혹시라도 해외 진출이 계획보다 늦어진다거나 경쟁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 주가는 일정 기간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가의 중장기 방향은 실적이 받쳐주는 성장이 지속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해보면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성장 모멘텀이 유효한 만큼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마리서치가 보여줄 글로벌 시장 성과와 신규 사업 전개를 지켜보며 너무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상승세가 이어지는 국면에서도 앞서 언급한 리스크 신호들 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파마리서치가 리쥬란 신화를 넘어 글로벌 재생의학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파마리서치의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산업 전망, 경쟁 구도와 향후 전망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파마리서치 사례를 통해 고성장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하실 때에는 스스로 충분한 추가 분석과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파마리서치의 앞으로 행보를 함께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기업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